이제 알칼리 금속까지 했고 오늘 연이어서 할로젠 원소랑 원자 구조해서 요 챕터 끝낼게요. 자, 알칼리 금속 복습하면 자, 여기 적힌 대로 단순히 일족 원소 전체다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일단은 일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 왜냐면 일족에 불청객인 수소가 섞여 있거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일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 오케이. 그래서 리나칼루 쌤 첫 글자만 외웠었어. 리나칼루. 그래서 루가 루비듐이고 쌤이 부등호 표시 이렇게 하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다. 반응성이 큰 순서. 밑에가 제일 크고 리튬이 넷 중에 제일 약하다. 오케이. 자, 할로젠 원소. 얘도 똑같이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고요. 사실은 그냥 17쪽 원소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긴 해요. 얘는 불청객이 따로 없어. 자, 외울게요. 첫 글자 따서 플렴부아. 플렴부아. 그래서 F는 플로린, Cl은 염은 염소, V는 브로민, A는 아이오딘. 지금 바로 외웁시다. 할로젠 원소 플렴부아. 그래서 기호로는 플렴부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7쪽 원소. 좀 이따가 죽을 배우면서 할게요. 자, 이 둘 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알칼리 금속이 이전에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을 잘한다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반응을 너무 잘해. 할로젠도 똑같아요. 반응을 좀 이따 반응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얘 둘 다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하려고 하더라. 지금은 방금 얘기한 거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교집합 공통점이 뭐냐 물어보면 둘 다 반응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 주기율표 보고 다시 볼게.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보면 리나칼루. 리나칼루. 자, 할로젠은 오른쪽에 17쪽 플렴부아. 이게 17쪽 플렴부아. 자, 됐어요? 오케이.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자, 요렇게 외우면 돼요. 좀 웃기지만 실제로 여기 주기율표가 있다 생각하고 시험 칠 때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자, 왼쪽 팔은 지금 어떻게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일수록 점점 커진다, 반응성이.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반대예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지. 얘가 요 부등호 잠깐 하고 루비듐이 제일 크고 칼륨, 나트륨, 리튬 순서로 반응성. 자,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크고 염소, 브롬, 아이오딘. 그래서 손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내가 주기표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요 그림처럼 똑같이. 오케이. 자, 그러면 주기율표 보면서 자, 할로젠 원소 그럼 또 특징 또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자, 실온에서 분자 형태로 존재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F만 하면 단순히 원소거든. 그지? 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 좀 더 자세면 할로젠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F가 있으면 F 자체가 아니고 실온에서는 F2, Cl2, Br2, I2.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될 때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써졌지만 물질의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 기기액고. 자, 어떻게 외우냐면 플렴부아 기기액고. 이런 식으로 플렴부아 기기액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속 비금속 하다가 비금속 중에 대체로 고체 기체인데 예외인 뭐 있어요 하면서 브로민 하면서 액체 했었지. 그래서 플렴부아 기기액고. 자, 외웁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좀 외워야 돼요.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플렴부에서 지금 요 세 가지만 지금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그래서 좀 쌤 또 초딩식으로 외우자고 부적. 요 부적의 이름이 플로염노 부적이에요. 플로염노 부적. 부적이 있으면 천하무적이지. 그래서 이 부적이 있으면 플로염노 부적 아묘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플로르 노란색, 염소 노란색, 부는 부적이라 해서 이제 브로민 젓갈색, 아는 아비오 하면 아이오딘 보라색. 그래서 플로염노 부적 아비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근데 쌤이 살짝 얘가 더 진하고 얘가 연하죠. 얘가 연한 노란색, 이거 진한 노란색. 알죠? 플로 염료 부족 색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일단은 할로젠 원소의 실온 상태에서는 이원자 분자 형태이다. 그래서 F2Cl2Br2I2. 그다음 상태 배열하면 플륨부아 기기액고 되지. 그다음 색깔하면 부적 플로 염도 부적 아비오. 그래서 플로르 노란색, 염소 노란색, 좀 더 진한 노란색이죠.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그래서 혹시 색깔을 까먹었더라도 요 경량성은 아세요. 이제 연한 노란색에서 보라색까지 가는 거는 약간 색상이 점점 진해지는 형태로 가는구나 라고 맥락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시 복습. 자, 풀염부아 상태는 기액고. 색깔은 부적 이름 외우면 되죠? 풀노 염노 부적 아보요. 그렇죠. 색깔만 플로리만 약간 옅은 노란색. 자, 방금 여기까지 한 거 볼게요. 자, 얘도 알칼리 금속처럼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랑 뭐랑 했을 때 잘 반응하냐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문제 내기 좋거든요. 일단 얘는 금속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도 잘 반응한대요. 자, 알칼리 금속은 뭐였냐면요. 산소와 잘 반응하고 물과 반응한대요. 달라. 알죠? 자, 할로젠 원소 다시 보면 금속. 그럼 일반적으로 금속과 반응하면 그냥 격렬하게 반응해서 그냥 열과 빛을 낸다. 이게 다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 중에 그 이미 원소 그냥 나트륨과 결합했다고 할게요. 얘를 만나면 얘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결합한다, 반응한다. 끝. 금속과 반응하면 열과 빛 낸다. 끝. 그죠? 그다음 수소. 수소 기체랑 이렇게 만약에 반응하게 되면 이제 합쳐지거든요. 요렇게 할로제나 수소가 된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원래 플루오르, 염소, 브로민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근데 수소가 같이 만나면 그냥 HF, HCl, HBr이라는 할로젠화 수소.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가 수소랑 붙었대서 할로젠화 수소. HF, HCl, HBr. 됐어요? 그럼 다시 금속과 반응하면 그냥 잘 반응해서 열과 빛낸다 끝. 그 다음 산소가 아니고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화 수소가 된다. 그 얘가 HF, HCl, HBr 여기 뒤에는 안 적었지만 HI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반응의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수소 기체랑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합쳐진다 했죠. 그럼 일단 HCl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수 맞추기로 H 두 개인데 이게 H 처음에 하나니까 이거 맞춰주려고 요 2를 이제 개수 맞추기 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액성이 뭐냐 물어보면 일단은 결론은 산성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결합돼 있을 때 그 일부 물질이 OH-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염기성. 우리 알칼리 금속 할 때 물 반응했을 때. 그 다음 결합된 물질 중에 이온 결합한 물질 하나가 H+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를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수소와 반응하게 되면 H랑 붙어 있잖아. 그럼 얘가 H+랑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성이다? 산성이다. 끝.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추가로 학생들 엄청 잘 틀리는 거. 자, 우리 알칼리 금속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되는 거 기억나?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알칼리 금속, 내가 리튬을 했다고 칠게. 리튬을 물에 녹이면 H+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랬죠. 그죠? 그래서 금속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은 음이온과 결합하려고 해서 리튬과 OH 이렇게 붙고 얘 홀로 남을 때는 이온 상태로 있을 수 없어서 H2는 기체 상태로 수소 기체 발생하고 요거 때문에 염기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럼 할로제나 수소를 물에 녹이면 무슨 수용일 것 같아? 그냥 본인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 똑같이 위에랑 가면 이제 알칼리도 저랬으니까 이제 염기성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일단 그대로 산성이 돼. 지금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할로젠 원소 자체를 섞는 게 아니고 할로젠이나 수소, 즉 수소랑 결합된 얘를 가지고 물과 섞으면 이 얘기거든요. 얘가 섞으면 어떻게 되냐 보자. H2 물과 할로젠이나 수소 중에 염화수소를 염산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면 얘가 물과 더 이상 사실 다음 단계 반응 안 하고 그냥 물은 물대로 따로 그냥 있고요. 얘는 얘대로 그냥 물 속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지? 요거 때문에 무슨 상태였어요? 산성. 그지? 그러니까 안 섞였지? 그러면 무슨 상태 그대로? 산성 상태 그대로. 말이 돼요? 요래서 학생들이 알칼리랑 착각하기 때문에 시험 내기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쌤이 약간 그림을 약간 보여주면 자, 왜 그대로냐? 물과 따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용해만 된다, 희석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disturbing water 해서 물에만 용해돼 있다, 들어가 있기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 그대로 있죠. HCl은 그냥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냥 얘는 얘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상 봤을 때 어떤 이온, 산 염기 결정하는 중에 얘 수소 이온이 그대로 있지. 그래서 산성 그대로입니다. 알겠어요? 물과 따로 반응을 안 해서 그대로입니다. 그냥 물 속에서 섞여 있을 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인 화학 반응도 없고 결합도 없으니까 단순히 섞여만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H2는 H2대로 있고 H2는 원래 그냥 중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물은. 그래서 HCl이 있기 때문에 저기 HCl의 H 때문에 H 플러스를 잇는 산이다. 그럼 이제 맥락 잡혀요? 자, 다시 복습하자. 자, 반응성은 어떻다? 할로젠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이 플로린이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실온에서 상태 어떻게 외운다? 첫 글자만 기기액고. 오케이. 색은 부적 이름 플로염노 부적 아비오 하면 되겠죠. 플로염노 부적에서 처음 노란색은 옅은 노란색만. 그 다음 나트륨과 반응 어때요? 반응해서 뭐 열과 금속과 반응하면 열과 빛을 낸다. 이제 격렬하게 반응한 거고, 수소와 반응하면 어떤 걸 생성한다? 합쳐지니까 얘를 할로제나 수소라고 얘기한다. 됐죠? H가 그냥 같이 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반응성 이렇게 된 거지. 반응성이 플로린이 가장 크다. 실온에서 어떤 상태? 유원자 분자 상태다.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거 다 정리된 것 같아.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일단 17번째 세로줄에 있는 17종 원소 맞죠? 여기서 한번 잠깐만 쌤이 테두리를 쳤거든. 이렇게 테두리. 저 배치는 좀 이따가 원리를 설명해 줄 거고, 염소는 저렇게 테두리 치고 플로린 테두리 쳤고 염소도 테두리 치면 저렇게 테두리 친 부분에 전자 카운트를 해볼래? 9개. 이게 9개고 얘는? 아니 테두리만 하면 아마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 지금 할로젠 원소 쌤 임의로 2개 했죠. 근데 공통점이 뭐야? 바깥에 있는 전자가 공통으로 7개네요. 그죠? 그럼 이게 분명 할로젠 원소라고 공통적으로 불리는 이유랑 관련이 있겠네. 그죠? 그래서 저 테두리 부분을 일단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할게요. 원자가 전자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원자가 전자가 7이다라고 카운트 해석은 할 수 있지. 제일 바깥에 전자 개수 세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이따 자세히 하고. 자, 할로젠 원소 이용의 얘가 플로린보다는 우리는 요 말을 더 잘 알려나? 불소 치약 이런 말 들어봤어. 치약의 불소 함량. 불소가 플로린이거든요. 그래서 충치 예방용 치약에 들어가 있다. 플로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수영장 가면 이제 수영장 물 소독해야 되죠. 소독할 때 이제 염소로 소독합니다. 살균 소독. 살균 효과가 있다. 염소. 그다음 아이오딘은 우리 빨간 약 보통이라고 얘기하나? 이름을 까먹었다. 실제
포비 뭐였나? 이거 상처 났을 때 이렇게 살살 바르는 거 있죠. 요런 상처의 소독약으로 쓰인다. 아이오딘. 그래서 플로린 또는 불소, 치약, 염소는 일반적으로 소독, 물 소독할 때, 수영장 소독. 그다음 아이오딘은 상처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거. 오케이? 으로 풀어보자. 35페이지 5번. 지난번 알칼리랑 섞여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알칼리면 알칼리, 할로젠이면 할로젠. 그리고 공통, 둘 다 해담은 공통을 쓰래. 자, 해봅시다. 5의 1. 주기율표의 1쪽만 아니고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니까 얘 알칼리 금속이죠. 첫 글자 R만 쓸게. 자, 그 다음 2번.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 이거는 뭐야? 공통이지. 주의해야 돼요. 둘 다요. 2번이 중요하다고. 3. 실온에서 분자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거 할로젠이죠. 그 다음 4번.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물은 고체면 알칼리 금속. 알.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1페이지 11번, 12번, 13번. 요거 3개 풀어봅시다. 쌤이 해설은 11번 천천히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물소독이니까 요거 어떤 거 있어요? 염소. 그 다음 상처 소독약은 아이오딘. 자, 다는 저거는 알칼리 금속이네. 쌤이 노란색 등 생각하랬지. 주황색, 노란색 하면서 니은자 생각하면 나트륨. 그치. 오케이, 나트륨.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은 다 했어요.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자, 쌤 천천히 할게요. 기억. 가와 나는 실온에서 분자 상태다. 즉 할로젠 원소냐 물어봤죠. 풀연부하에 둘 다 맞죠? 그럼 기억 맞네. 니은. 나와 다는 같은 족 원소이다. 같은 족이면 알칼리 금속이 1족으로 같고 할로젠은 17족으로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나와 다는 얘는 할로젠인데 다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서로 다른 족이죠. 맞아요? 그럼 나는 몇 족이냐면 17족. 다는 1족이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족이 아니죠. 오케이. 디귿. 가는 다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자, 염소제 할로젠 특성을 잡읍시다. 할로젠은 금속과 반응한대죠. 나트륨 금속 맞지?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 가는 다 금속 반응 해서 사실은 또 열과 빛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대로 읽을게. Cl Na 하면 NaCl 이렇게 되죠. 맞나? 돼요? 진짜? 혹시 잘못된 거 없어? 자, 여기서 Cl이 아니고 Cl2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좀 보기 좋게 바꿔서 쓸게요. NA랑 Cl2가 만나서 어쨌든 얘가 만나면 NaCl이거든요. 그럼 이제 개수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얘 Cl2니까 요 Cl에다가 이게 분배 법칙 2 맞추고 그럼 NA가 변되네. 두 개니까 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2를 달아야 돼. 이건 화학 반응식 쓰는 거고 지금 한글로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화합물 만드는 거 맞네. 이렇게. 자, 12, 13 해줘. 자, 표 일단 1쪽에서 첫 번째 수소고 요게는 안 적겠지만 적게요. 리, 나, 칼, 루비듐. 그 다음에 17쪽이니까 할로젠 원소. 풀, 염, 부, 실온에서는 투투투투투 부채되고. 자, 12번. 비금속 원소고 금속과 잘 반응한다. 이거는 이제 할로젠 원소라는 거. 일단 공통 17 라인을 잡았다는 거고. 치약 나왔네. 그럼 뭐지? 플로린이니까 A인가요? 맞아? 네. 자, A고 13번 봅시다. A는 C보다 플로린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지. 그럼 이게 부등식을 이렇게 나타내면 될까? 그러면 A는 C보다 수소와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A가 반응성이 더 크냐? 맞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 B와 D는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즉 알칼리 금속이 특징이 산소랑도 잘 반응하고 물과 반응하면
뭐 수소 기체랑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거 맞네요. 산소와 잘 반응한 거 맞습니다. 또 알칼리 디귿. E는 브로민은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제나 수소를 생성한다. 맞죠? 그냥 할로제 원소 특징이 브로민이라 그냥 이 브로민이 수소와 Br2랑 H2가 이렇게 만나면 HBr 이렇게 되면서 화학식은 요 2만 붙여주면 돼. 다시 천천히 써볼까? 디귿. 자, 다 맞고요. H2 Br2 하면 HBr이 되고 여기 2만 써주면 돼. 오케이? 복습할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기억니은 디귿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 난이도 좀 올라 14, 그 다음 1등급 2번 1등급 2번은 몇 페이지? 43페이지. 가볼게요. 자, 일단 플로린, 염소, 브로민. 자, 미리 반응성은 혹시 이렇게네, 그지? 플로린이 제일 크죠. 그럼 금속이든 수소든 반응성 경량은 똑같잖아, 그죠? 그럼 얘도 똑같네.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 그럼 기록 봅시다. 가에서 Cl2에서보다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맞죠? 가가 이제 플로린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니은 H2랑 F2가 반응해선 화학식은요. 자, 이제 설명해 줄게요. H2랑 F2가 반응해서 어쨌든 이렇게 합쳐지긴 하지. 그러면 요게 이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H는 여기 H 플러스고 F는 17쪽은 항상 1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결합될 때 이 숫자가 어떻게 결합시키냐면 크로스 반대되게 숫자로 결합하는데 11이면 똑같죠? 그래서 그냥 HF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온이 하나는 A가 2 플러스인 양이온하고 만약에 B가 1 마이너스인 음이온이 합쳐진다 생각하면 합쳐질 때 최종적인 거는 이 숫자를 반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A2B 이런 식으로 합쳐져요. 알겠어요? 이거는 다음 단원 할 때 계속 연습할 거거든. 어쨌든 똑같으면 H 플러스고 F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만 개수비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F2가 아니고 어떻게? HF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틀렸고 디귿. 자, 아이오딘도 금속, 수소와 반응할 것이다. 그냥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금속과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이나 수소가 된다. 이거 있어야죠, 그지? 그래서 금속과도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고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이나 수소를 형성한다. 그럼 디귿 맞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2번 가볼게. 풀연부하니까 아마 반응성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네요, 반응성. 그 다음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봅시다. 자,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큰 거는 이거 표 안 봐도 알죠. 그 다음 할로젠이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은 무슨 성? 수소가 있으니까 산성이죠, 그죠?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입니다. 그래서 요식 그대로 요식 그대로 가져오면 요 H가 있으니까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인 거지. 자, 그 다음 디귿.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누구? 브로민. 기기액고, 브로민. 기기액고를 몰라도 여기서 보면 실온이 일반적으로 한 27도, 25에서 27도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얘가 액체 상태인 거지.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번에 1번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이제 C파트 잠깐 갈게요. C파트. 자, 원자 구조. 자, 중학교 때 배웠죠? 쌤이 일부러 삶은 계란 계속 얘기했었는데, 얘를 까면 이제 가운데 노른자 부분이 원자 핵이고, 흰자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전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맥락을 잡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실제 구조는 요렇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테두리에 해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 하면서 원자 핵을 더 까보면, 우리 우주 파트 할 때 했었잖아.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텍스트로 정리하면 원자의가 까보면
가운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핵에는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온 상태, 전하 상태를 얘기하면 양성자는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전자는 음이온이죠. 마이너스 전하. 근데 원자는 이 양성자의 개수랑요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아요. 그럼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으니까 합치면 제로겠지, 그치? 그래서 원자는 일반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이해되죠? 다시 모형으로 보면 복습. 가운데는 1번 원자핵, 양전하 플러스를 띄고 2번은 전자, 음전하 마이너스 띄고 그 다음 얘 뭉치는 빨간색은 플러스 돼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아무 전하를 띄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죠. 자, 우주 파트랑 살짝 섞여 있네. 자, 에너지 준위 기억나? 에너지가 준하는 위치, 그냥 에너지 값, 높이 이렇게 보면 되고 전자가 갖는 특정 에너지 값. 요거 그림 기억나 혹시?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요. 요렇게 막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고 했던 거 문제 나왔던 거 있었죠. 자, 요거를 이제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한데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를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전자 껍질은 뭐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궤도. 그러니까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전자 껍질.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원자핵에서 복습을 하면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저 오른쪽 마치 저 정도의 아주 제일 첫 번째 값이면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원자핵에서 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 그림상에서 더 바깥으로 가면 얘는 에너지가 이 정도의 높이를 간단 말은 에너지가 커졌다.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우면 작고 원자핵에서 멀면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 자, 그래서 추가로 얘기할게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좀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지만 이걸 안정적인 배치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닥 상태를 가진다. 이런 말이 어느 문제에서 갑자기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바닥 상태란 거는 최대한 원자핵에 가까운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소는 넘버 1이죠. 1이잖아. 그래서 수소 배치가 이렇게 될까 봐. 수소가. 자, 그래서 쌤이 돕기 위해서 3차원 그때 요 그림 했었죠. 얘를 혹시 평면으로 단순 암기가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높다 낮다가 좀 쉬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보면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치면 이 정도의 높이의 에너지를 가지는구나.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이게 원자핵이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껍질은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여기 Y축이 에너지 값. 준위. 됐죠? 자, 됐고요. 여기서 요 말. 껍질 사이에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렇게 지금 껍질 사이에 이렇게 위치시켰죠. 이렇게는 못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자는 이 그림처럼 껍질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껍질 사이 이 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다. 단순하게 암기하면 돼요. 이렇게. 자, 방금 봤으니까 43페이지 1등급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수소 원자핵에 지금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에너지 준위 높이 에너지 값. 그럼 지금 전자 표시는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놓여 있으니까 제일 안정적인 상태겠다, 그죠? 에너지 준위 값은 낮지만 안정적인 상태. 자, 수소 원자이고 전자가 하나니까 뭐 첫 번째 요직에 있으려나, 그지? 제일 처음이니까. 자, 가에서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면 아마 요 정도고 만약에 두 번째라면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그럼 가장 낮은 가까운 전자면 준위가 에너지 값이 낮다. 오케이. 님 가장 안전한 수소 원자의 전자량 안정화돼 있으니까 제일 바닥 상태,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니까 나에서 A 상태, A의 에너지를 가진다. 맞습니다. 디귿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에, 즉 이 껍질 사이 말인 거죠. A와 B 사이면 여기인데 이 껍질 사이 요런데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즉 전자 껍질에만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다 맞네. 기억니은 디귿 5번. 자, 그 다음 또 보자. 자, 이제 용어 좀 익힐게요. 자, 아까 원자과 전자 하면서 17쪽이 그 전자 테두리가 아까 7개 놓여있던 것을 원자과 전자가 뭐 7이다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봤는데 이제 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를 알기 전에 체외곽 전자라는 말을 좀 쓸게요. 체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시각적 관점에서는 체외곽 전자라고 얘기할 거고,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놓인 전자들이 체외곽 전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원자과 전자는 1번에다가 2번까지 더해줘야 돼요. 바깥에 놓였는데, 플러스 그 바깥에 놓인 놈이 화학결합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냐 유무에 따라서 카운트를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좀 이따 그림으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참여 정도 유무에 따라서 살짝 체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가 대부분은 같은데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화학결합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거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연습해보자. 자,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체외곽 전자 몇 개야? 한 개지. 원자과 전자도 한 개지, 그지? 자, 두 번째, 여기서 제일 바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체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 하나. 자, 탄소. 자, 볼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두리만 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몇 개? 네 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4개. 혹은 체외곽 전자도 4개입니다. 자, 그 다음 마그네슘. 좀 이따 다 이거 연습할 거고, 테두리만 칩시다. 몇 개? 2개. 그럼 얘가 원자과 전자 2개, 체외곽 전자 2개. 그래서 지금 모형 보고 원자과 전자 카운트하는 법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18쪽 한번 보자. 18쪽 원자과 전자 볼게요. 자, 몇 개? 8개. 8개. 그지? 아르곤도? 8개. 8개죠. 자, 근데 이제 질문할게. 원자과 전자는 몇 개? 8개라고 보통 답하겠지. 빵개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제 얘기하냐면, 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체외곽 전자에 플러스 어떤 의미가 합쳐지냐면 화학결합에 반응하는 참여 전자거든요. 근데 화학결합할 때 이 체외곽 전자가 8개면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남들과 반응을 안 하려고 해요. 화학결합을. 그럼 거꾸로 내가 돌아가면, 잠깐만. 그래서 아까 방금 8개가 되면 남들과 반응 안 한다 했죠. 그럼 가운데 보면 요거를 볼까? 마그네슘이 바깥에 몇 개야? 2개지. 그럼 8개 되려면 6개를 더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깥을 버려서 2개를 버릴 수도 있지. 맞아요? 8개를 만족하려면. 요렇게 될 때는 항상 화학, 양이온, 음이온 되면서 화학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8개 꽉 차지면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체외곽 전자는 아까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체외곽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빵개입니다.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 쌤들이 잘 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그 8개라는 게, 자, 사실은 옥텟 규칙이라는 룰을 따라야 되거든. 자, 옥텟의 저 오른쪽 보면 옥트라는 게 접두어죠. 8이라는 숫자 8결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피아노 할 때 그 음계 할 때 몇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이 8옥타브, 8옥타브. 그래서 8. 그 다음 문어 영어로 어떻게 돼요? 그지? 그 옥트가 문어 다리 8개예요. 8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옥텟 규칙은 뭐랑 관련이 있다? 숫자 8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체외곽에 놓인 전자 껍질이 8개씩 채워진다는 거예요. 체외곽이 아니고 그냥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8개가 맥스다. 8이 맥스다. 자, 단 대신에 첫 번째 껍질은 쪼매나잖아. 이제 원자핵 바로 하면 사실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2개만 채울 수 있다. 그럼 첫 번째는 2개 채우고 더 이상 못 채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부터는 8개, 8개, 8개.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자, 뭘 연습할 거냐면 나트륨. 자, 그럼 이제 채우는 거 지난번에 주기율표 외우라 했죠. 그죠? 수엘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만 알지? 그지?
그 나만 알지 하여튼 너 수헬 리베부터 이제 번호까지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처음이니까 나트륨은 몇 번이야 지금? 11번이지. 이 11은 뭐냐면 전자 개수도 11개란 거예요. 그럼 저기다가 11개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첫 번째 껍질에 배치해 봅시다. 첫 번째는 몇 개만 채운다고? 2개밖에 못 채운다고. 그래서 하나, 둘.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제 2개 채웠으니까 9개 남았네? 그지? 11개에서 9개 남았으니까 9개를 채우려고 하는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대 몇 개? 8개씩 채우니까 8개 채우고 나서 몇 개 남아? 1개 남겠지. 그 1개는 이제 다음 껍질에서 요렇게 하나 채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전자 배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양이온, 음이온 그냥 달달달 외웠죠. Na 플러스 Ca 이가 플러스. 근데 요거 보면 그냥 지절로 해석돼요. 자, 집중하자. 자, 얘 체의 외곽만 보고, 자, 8을 만족하려고 해요. 자, 8을 만족하려는데 하나니까 7개를 채우는 게 효율적일까요? 하나를 버려서 안쪽이 바로 그냥 8 만족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하나 버리는 게 낫지. 전자 하나를 버리죠. 그래서 1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Na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여기는 없지만 마그네슘이 12번이잖아? 그럼 마그네슘 여기 전자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옥텟 규칙 8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2개를 버리면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이온이 2가 플러스인 이유예요. 알겠죠? 나중에 한번 연습해보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세로줄 명칭이 뭐였어? 세로줄은 뭐라고 부른다? 다리, 발, 족이라고 하고, 가로줄은 주기 하면서, 선생님 껍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껍죽이라고 좀 외우면 되거든. 자, 그러면 요 나트륨 모형 보고요, 우리가 주기랑 족을 껍질을 해석할 수 있죠. 자, 전자 껍질 몇 개예요? 지금 전자가 제일 채워진 것까지 껍질 하나, 둘, 세 개죠. 그지? 그래서 껍질 하면 껍주기 외우면 되거든. 껍질 수가 주기예요. 그러면 3주기.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 혹은 대부분이 체외각이긴 하겠지만 지금 하나죠. 그러면 얘는 족이에요. 그래서 3주기 1족 원소라고 모형을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연습해보자. 38페이지 가봐. 자, 38페이지 요 표가 있을 거예요. 있지? 자, 당연히 이제 원자 번호가 다른 말로 양성자수잖아. 그지? 양성자수랑 원자는 일반적으로 전자수랑 같아서 중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그냥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자 모형 저기 밑에 전자를 하나씩 배치해서 그려보세요. 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 산소는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채우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 네온 마그네슘 요소 다 채워봅시다. 그리고 주기랑 원자과 전자수도 숫자로 적어보세요. 자, 아마 요렇게 그려줄게요. 요렇게.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못 채운 부분 있으면 체크하고. 자, 35페이지고 아까 5번 바로 적응 미리 한 사람은 했을 거고. 자, 원자과 전자수가 7이라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7개라는 소리죠. 그지? 그럼 얘는 사실은 선생님 추가로 얘기하면 족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족인데 주기율표에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1, 2 다음에 바로 13족이었어. 3족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7이면 7족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7족이에요. 17족. 이 주기율표 책에 보면 빈 공간 10개를 얻거든요. 붙인 거라고. 그래서 17쪽이니까 17쪽은 무슨 원소예요? 그룹이 할로젠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할로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이라고 7쪽이 아니고 3부터는 10을 붙여서 17쪽이에요. 여기는. 자, 6번 해석해보자. 자, 원자 번호는
뭐요? 뭐 얘를 얘기해도 되고 전자 카운트 해도 되고 11번이지 11번.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니까. 자, 그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껍질 수가 3이기 때문에 3주기, 껍주기 이렇게 외우면 돼. 껍주기.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테두리 치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1이다. 41페이지, 15, 16. 혹시나 헷갈릴까봐 선생님 요 밑에 참고 그림도 붙여놨어요. 풀어봅시다. 15번은 바로 같이 할까?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쉬워서 몇 번이지 이거? 3번. 예? 15번에 틀린 거. 자, 5번 먼저 보자. 그치. 최대 껍질에서 항상 배치되는 최대 전자는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8옥텟 규칙이죠.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2다 2. 첫 번째는 예외로 2고 나머지는 다 8. 그지? 그럼 같은 종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7쪽이면 17쪽이 원자과 전자 7이 7 원자과 전자 7이 7쪽이 아니고 17쪽이다. 요렇게. 자, 16번도 연이어서 해 봅시다. 자, 옳은 거네요. 자, 주기물로 쓰니까 껍주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껍질 2개죠. 이주기 맞지? 그다음 족은 테두리 쳐서 원자과 전자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쪽이라 하면 안 되고 16쪽. 맞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요. 애들 제대로 안 해낸 애들 막 급하게 푼다고 오답으로 6쪽 원소다 이렇게 잘 적어 놓거든. 자,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8이 아니고 아까 방금 6쪽이라 6개라서 16쪽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니은 전자의 에너지주는 원자에게 가까우면 작고 멀수록 큰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A가 B보다 낮네요. 그치? 그러면 기억인가? 1번 나와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다시 모니터 봅시다. 그냥 양이온, 음이온 개념 다시 보면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하나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있고, 염소 원자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그렸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전자 껍질에서 그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 개수를 다다다닥 배치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예로 마그네슘하고 산소를 잠깐 볼까?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할게. 자, 마그네슘 원자잖아요. 그럼 12번이거든. 수열 200분탄 이거 해보면 나마 해서 12번이에요. 그럼 12개가 했는데 배치시킨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합시다. 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얘 2개 채워졌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8개 채워졌지? 자,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인데 내가 안정적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저기서는 2개를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전자를 2개를 버리게 되니까 뭐다? 전자 2개를 잃으니까 이온 표시로 이가 플러스라고 표시한다고. 됐어요? 여기서 2개를 버렸다를 2개 껍질 버린 거고 버린 표시로 이가 플러스. 오케이? 자, 산소는 봅시다. 원자 번호 8번이죠. 수엘리베 탄질산 해서 8개인데 2개 배치하고 6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러면 빈 공간 2개만 더 채우면 8을 만족하는 거죠. 6개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 2개만, 그럼 전자 2개라는 마이너스 2개만 얻으면 되니까 전자 2개를 얻는다. 이가 마이너스라 붙이면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자 2개를 얻은 상태라서 요 표시를 해 놓는다고. 되겠어요? 옥텟 규칙이라는 8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버리는 게 낫는지 얻는 게 낫는지 거기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합쳐지는 원리를 잠깐 보면요. 여기서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는 게 낫죠. 근데 동시에 산소는 2개를 얻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 2개 버린 게 산소 쪽으로 가면 딱 결합이 알맞게 서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gO 되고요. 자,
그래서 NaCl도 한번 볼까? 자, 저기서 보면 Na는 어떻게 하는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나 버리니까 양이온이 되겠다, 그지? 염소는 하나 얻는 게.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일 거거든. 이렇게 보면 합쳐지면서 서로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지. 이게 이온 결합하는 예입니다. 원리 알겠어요? 자, 이제 해석 연습 다시 한번 하고. 자,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고 쌤이 이해하기 쉽게 껍주기라고 외우면 편해요. 껍질 개수가 주기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했죠. 족이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놓인 전자수.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랑 족이랑 매칭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두 번째를 넘어가면 3족이 아니고 13족, 14족, 17족 이런 식으로 간다. 그것만 잘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3에서 14족 원소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오케이. 자, 요 그림 보고 한번 또 해석 연습합시다. 실제로 쌤이 그냥 양파 껍질에다 얹었거든. 전자 껍질이라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에 주기율표를 한번 매칭 시켜볼까? 이 첫 번째 껍질은 1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2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세 번째 껍질도 있다면 3주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껍질 수가 주기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몇 주기 몇 쪽을 연습해 보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러면 이 원자의 모형의 해석을 하면 2주기 원소다. 얘는 일단 여기에 해석을 하면 2주기 원소라는 걸 먼저 해석할게요. 그러면 여기 2주기 라인에 있는 놈 중에 하나겠지. 자, 그 다음 원자과 전자 세알려 봅시다. 테두리를 치면 몇 개요 지금? 8개 꽉 채워졌네. 그럼 얘는 18쪽에 놓여 있는 거지. 그러면 동시 해석하면 뭐예요? 2주기에 18쪽에 놓여 있는 원소니까 얘는 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율표 보고 해석하는 법 알겠어요? 자,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석 연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전자 껍질이 2개니까 두 번째인 2주기. 그 다음 체외각 전자는 8개니까 18쪽 원소. 그래서 2주기 18쪽 원소인 네온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하면 빵개입니다. 8개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과 화학 반응 안 한다. 자, 됐고 주기는 전자 껍질, 족은 원자과 전자수 복습이었고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학교에서 잘 나오거든. 그냥 이게 그냥 문제예요. 원소들이 주기성이 왜 주기성을 띠냐?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놓인 전자수에 따라 지금 우리 족으로 구분한 거잖아. 그지? 이게 그냥 답이고요. 문제에서 좀 이따 볼게요. 자, 17, 18, 42페이지 먼저 풉시다. 자, 17번 봅시다. 자, 일단 A, B인데, 자 이제 연습하자. 9번이면 수엘리베에서 카운트 세하려고. 어떤 원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번이니까 수엘리베 뭉탄칠. 보통 산소를 8을 미리 외우세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다음 시간에 산소가 8이라서 산풀이지. 질산플레 풀 플로린입니다. 그리고 17번도 하도 자주 나와서 선생님 외우는데 염소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 풀 때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계속 연습하라고 빨리. 자, 기억. A와 B는 모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은 전자를 버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만 채우면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얘는 음이온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똑같네?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리하니까 둘 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네. 되죠? 자, 니은.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 테두리만 얘기하면 되죠. 테두리가 몇 개야? 몇 개요? 7개. 얘도 7개.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8개 되기 위해서 하나 아까 채우면 된다며. 그러니까 7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7로.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7이면 몇 쪽이다? 17쪽. 그렇지. 잘했어요. 7쪽이 아니고 17쪽 원소다. 보기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디귿. A는 2주기 원소, 껍주기 2주기고 B는 3주기 껍질 3개, 껍질 2개 맞지? 그러면 니은 디귿
4번 맞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2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3주기. 요렇게. 자, 18번 가봅시다. 한번 또 연습해 볼래? 자, A, B 뭔지 좀 적어봐봐. 어떤 원소인지. 수엘리 해갖고 손으로 카운팅해서. 자, 얘가 3번이니까 수엘리고, 이거에 나만 알지. 나가 1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염소입니다. 자, 봅시다. 기억. A와 B는 자,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주기율 표상에서 족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형으로 족을 하는 거는 원자과 전자 테두리 것만 똑같으면 족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테두리가 하나, 얘도 테두리가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 비슷한 거 사실은 알칼리 금속 애들이네. 그지? 자, 됐고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하면 껍주기, 껍질 수가 같으면 되는 거지. B가 껍질 몇 개?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개. C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개. 그러면 세 개로 같습니다. 자, 디귿.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원소는 테두리, 바깥 테두리 개수가 전자가 가장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몇 개? 7개고 C 맞죠? 자, 근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이제 뭐 나오냐면 이거 다 채우면 누구야? 8. 어떤 원소야? 18조. 염소도 하면 뭔데? 알로는? 이름은 뭐였지? 자, 만약에 쌤이 여기를 문제를 얘가 아니고 요 아르곤으로 냈어요. 그러면 이 답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원소는 C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되면 원자과 전자는 0. 빵이다. 그렇지. 요거를 잘 낸다. 자, 어쨌든 여기서의 답은 5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19번, 20번. 자, 일단은 쉽게 해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건 조기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일단 봅시다. 1.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자,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죠. 근데 수헬이니까 전자가 2개니까 2개 채워진 거 맞지? 그래서 맞고요. 2번. B, C, D는 주기가 같은 건데 화학적 성질은 뭐가 같아야 된다? 조기 같아야 된다. 조기. 요렇게. 그러니까 엉터리네.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 B, E 얘기하던가 D, F 요렇게 따로 얘기하던가. 그치? 이렇게 되면 조기 같은 거겠지. 자, 일단 답은 2번인데 3번. D와 F는 원자과 전자수. 다른 말로 하면 조기 같다. 오케이? 조기 같은 거. 그래서 지금 17쪽이죠. 4번. E와 F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하면 껍주기 해서 주기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E와 F는 같은 세 번째 3주기에 있으니까 맞는 거네. 3주기. 5번.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이게 수엘 리베 봉탄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F겠지.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F다. 됐습니까? F는 실제 뭐지? 풀염? 아니, F 자리에 있는 거. 염소겠지, 염소. 풀염부 할 때 풀염. 자, 20번은 쌤이 텍스트로 아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쌤이 풀어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5탄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래서 책에는 아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원자과 전자 수가 일정한 간격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니까. 그래서 쌤 풀어서 쓰면 위에처럼 쓰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밑에처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적고. 오늘 마지막 문제 43페이지 1등급 4번.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자, 일단 A와 B는 같은 족이니까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지. 근데 저기서 말하는 A, B, C, D는 요 빗금진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되겠네. 17쪽만. 같은 족이라 했으니까 요게가 같은 족이지. 얘네들은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가 A, B거나 혹은 BA이거나 순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해석해 볼게. 원자 번호는 C가 D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요 남은 두 개가 C, D 중에 하나인데 C가 D보다 크다는 거는 C가 나중에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D고 여기가 원자 번호 C겠네. 그럼 A, B만 다시 결정해 주면 되겠다.
자, B와 D는, 자, D는 이미 고정이죠. 근데 B가 전자 껍질이 다르다니까, 주기가 다르니까 B가 밑에 있어야 되네. 그죠? 그래서 요거 지우고 여기 B가 있어야 되니까 요 상태가 최종표 상태겠네. 그럼 요걸 보고 이제 해석을 좀 해줍시다. 자, 풀어주세요. 네. 자,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제일 이런 식으로 쭉 읽어서 B가 제일 마지막에 있네. 그죠? B가 제일 크고요. 얘 B와 C는 같은 주기, 껍주기, 같은 껍질에 있습니까? B와 C는 그죠? 3주기라는 같은 껍질에 지금 주기 놓이니까 3주기로서 같은 주기. 그다음 디귿 A와 D는 화학적 성질하는 순간 족 생각하면 되죠. A, D는 같은 주기지 같은 족이 아니지. 네. 그러면 일단 틀렸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A, B로 잡으면 되겠죠. 올바르게 고치면 A, B로 바꿔야 화학 성질이 비슷하고. 자, 그래서 4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복습.